여러분들 틱톡 많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12억 명 이용자 수를 돌파했다는 모 회사는 중국의 바이트댄스고 이게 미국에서 지금 금지하냐 강제 매각하냐 이런 법안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그 관련된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 수혜주도 한번 짚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미국의 깊숙한 그런 정치 문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버려서 조금 영상이 길어질 수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31일에 얼마 안 됐죠? 한 3달? 한 두세 달 됐는데 지금 상원에서 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틱톡 CEO를 불러서 너 중국 간첩이지 이렇게 추궁을 하던 도중에 어떤 의원분이 야 너 중국 사람 아니야 이랬더니 나는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이래서 좀 무안했었다라는 포춘지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틱톡 법안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법안하고 묶여 있는 상태예요. 사실 이제 개별적으로 표결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패키지로 갈 가능성이 높은 지금.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고 그리고 그 하원 의장으로 마이크 존슨 이 양반이 있는데 이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 예산 법안이 워낙에 이제 민주 공화 갈등이 심하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 4개 법안을 각자 이제 다 표결을 해가지고 급한 거 표결되는 거부터 우리 동맹을 도와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지금 이쪽에서 토요일에 최종 투표를 하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뭐 이런 동맹 지원법은 2월 달에 통과가 된 상태였어요. 상원에서만. 미국에서는 예산안이 이제 하원까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통과됐었는데 처음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남의 국민들한테만 돈 퍼주고 이러지 말고 일단 국경을 보호하고 자꾸 불체자들 들어오는 거 그거부터 해결을 안 해주면 이런 큰 규모의 대외 원조 법안은 통과시켜주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사실 우크라이나 국영 석유회사 부리스마라는 데서 돈 세탁을 아빠 대신에 한 거 아니냐 약간 요런 얘기도 있었었죠. 트럼프가 맨날 랩탑 from hell이라고 하는 헌터 바이든이 약 먹고 이제 뭐 정신이 나와가지고 랩탑이 고장나는데 그걸 동네 수리점에 맡겼는데 그게 이제 유출 경로가 됐었었죠. 한창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원이 아주 간신히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두 명이 지금 또 공화당을 자진 사퇴한다라는 하원 의원직을 자진 사퇴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마가 진영 트럼프 계통의 아주 강성한 그런 세력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 계통은 역시 고립주의니까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은 돕는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말씀드린 대로 국경 보호가 먼저다 이거기 때문에 이 법안이 사실은 3, 4명 정도만 있으면은 바로 이제 사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가보시죠.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만이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전통 보수 혹은 네오콘 계열하고 뭐 밋 람니하고 부시 가문 전통적인 이제 뭐 소위 말하면 범털 보수하고 러스트벨트 민중 지지를 기반으로 서서히 공천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마가 트럼프 세력의 극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첨예한 이슈가 국경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요 2개가 있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작년 10월 달까지로 얘기가 돌아갑니다.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이 234년 만인가 처음으로 탄핵을 당했어요. 하원 의장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케빈 메카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트럼프가 이제 January 6라고 하는 의사당 난입 내란 선동 사건은 잘못한 거고 2020년 대선도 자꾸 부정이라고 하지 마라. 근데 그 이후로 트럼프한테 굉장히 아첨을 해갖고 하원 의장이 결국 당선은 돼요. 15번인가 표결을 했는데 그 트럼프 계통 의원들이 이제 자꾸 반대표를 던지면서 근데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가 손을 들어주는데 조건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단 한 명이 하원 의장을 탄핵 발의할 수 있다. 요 조건을 받아서 메카시가 하원 의장이 된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9개월밖에 못하고 이제 잘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을 탄핵시킨 20명의 그 캐스팅 보터들을 모아놓은 건데 여기 대부분이 이제 트럼프 마가 계열 프리덤 코커스라고 합니다. 아주 강성한 보수, 그다음에 고립주의, 아메리칸 퍼스트 이런 쪽인데 특히 이제 맷 게이츠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사각형을 쳐놨죠. 이 양반이 굉장히 주도를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 탄핵을 이제 시켰냐면 일단 마가 진영은 재정 지출이 이제 민주당 때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은 반대다. 여기 부정부패도 너무 많고 우크라이나가 과연 러시아를 상대로 제대로 싸울 수냐 있냐. 우리 국민들부터 챙기자 이런 건데 메카시가 트럼프한테 지지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하원 의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하고 예산 딜을 치고 그게 걸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고 무리하게 이제 바이든 탄핵안을 추진하다가 민주당한테도 팽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탄핵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2020년 대선이 이제 스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도둑 맞았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반대하니까 애초에 메카시는 아예 신뢰를 안 했는데 말을 듣도록 프리덤 코커스를 이용해서 축출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임 이제 존슨 의장이 들어왔는데 이 양반이 또 3월 달에 1.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조 원 되는 돈 그 예산 법안을 민주당하고 또 딜을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점점 프리덤 코커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심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요 지원 법안 한 30조 원짜리 법안입니다. 950억 달러인가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서 그거의 전제 조건으로 강경 공화당원들이 걸었던 국경보호법을 상당히 퇴색시켜버린 거예요. 따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탄핵안이 또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거에 앞장서고 있는 분이 조지아주 지역구가 12번이었나 14번이었나 이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이분도 아마 이제 트럼프 강경 지지 의원인데 스피커 존슨 얘도 속임수였다. 페이크였다. 얘를 탄핵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3월 22일에 혼자서 이제 탄핵 소추를 발의를 했고 지금 한 명이 더 동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은 이제 이런 거죠. 메카시가 이제 민주당하고 뭐 이제 예산 이런 거를 딜치고 막 자꾸 우크라이나 뭐 눈먼 돈을 갖다 주려고 하니까 잘랐더니 존슨 이 양반이 또 우크라이나 지원국을 들고 나왔네. 국경 보호부도 개판 쳐놓고 너 또 자를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국경 보호가 먼저다. 너 이거 안 하면 너 또 스피커 날라가는 거다. 하원 의장이 이제 스피커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4월 10일에 또 이제 트럼프가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제 그 미 하원에서 외국인 도감청법을 이제 연장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이제 뭐 지시를 했는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마가 의원들이 부결을 시킨 거죠. 그거의 주된 논지는 뭐였냐면 트럼프가 FBI가 자기 캠페인에 자꾸 염탐을 하고 스파이 짓을 하고 그걸 또 소송에다가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불법 민간 사찰, 유력 후보 사찰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부결시켰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존슨이 좀 불안하죠. 이건 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법도 통과 못 시키고 나 또 잘리는 거 아닌가.
234년 만에 잘린 케빈 메카시보다는 뭐 좀 덜하지만 그래도 이런 망신살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부통령이 대통령 유고시에 승계순위 1번이고 하원 의장이 2순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고 상원과는 달리 하원에서 의사를 진행할 때 어떤 특정 법안에 대해서 그 누구누구 의원만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거를 이제 뭐 레커그니션인가 그런 권한이 또 있고 그다음에 여러 규칙위원회라서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어떤 특정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 말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마가 의원들이 수틀리면 너를 이제 바로 탄핵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월 12일에는 이제 좀 뭐 3월 말에 자기 탄핵안도 올라오고 트럼프가 이제 도감청 법안 이것도 반대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마럴라고 플로리다 리조트로 트럼프 저택으로 이제 찾아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도계자를 박은 건데 합의가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존슨이 탄핵을 당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뉴욕 타임즈 기사인데 Speaker Johnson gets a lifeline from Trump amid threat to his job. 근데 트럼프가 분명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왜 이걸 들어줬을까? 무엇을 얻어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지죠?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 불체자 대선 투표 금지. 여기 보시면 이제 영어로 non-citizen voting을 포함해서 우편 투표라든지 이런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그런 법안을 존슨이 추진해주면 요번에 이 대외 원조 지원법이랑 틱톡 금지 법안 요거가 이제 토요일에 표결되는 이거를 너가 진행하는 거를 내가 한 번은 봐줄게 요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요 존슨 의원이 2020년 대선 부정 의혹에 동조를 세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실제로 상당한 행동을 하셨던 분이고 우편 투표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보이셨던 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편 투표가 이제 약간 그 의혹이 생기는 게 이제 그런 거지. 미국에서는 일단 죽었는데 투표를 한 경우, 그다음에 한 사람이 뭐 3번, 4번 투표를 한 경우, 그다음에 뭐 아무 이름이 없는데 이제 뭐 투표 그거 뭐 몇 번 찍었다 요거만 있는 경우 이런 게 다 카운트가 됐다라는 이제 뭐 그런 정황들이 없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사전 투표, 우편 투표랑 현장 투표가 동일한 모집단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바이든, 트럼프가 이제 좀 그래도 비슷한 비율로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비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날 경우 이게 이제 스윙 스테이트 지방 그 주정부 법원 이런 데 소송 기록을 보면은 또 아주 뭐 의혹이 근거가 아주 없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 대선이 부정의 소지가 의심받았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패키지, 이스라엘 패키지, 대만 패키지 이런 거를 통과시켰는데 트럼프는 원래 반대지만 하원 의장 리가 2024년 대선에서 부정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외국인 불체자 이런 non-citizen voting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면 내가 너를 이번에는 살려주겠어. 요런 딜을 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그 틱톡 금지 법안에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상 원조가 아니고 이거를 트럼프가 제안한 건데 대출식으로 하자. 그래서 아마 대출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forgivable loan이라서 나중에 이제 상황이 좋아지고 미국이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뭐 채무 상환 의무를 이제 없애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지원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매각 처리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원조 비용으로 쓴다. 요것도 아마 표결에 붙여질 겁니다.
요번 주 토요일, 4월 20일 토요일 저녁에 미국 시간으로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뭐 한 일요일 낮이나 오후 늦게 돼야 이제 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틱톡 금지 표결도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표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토요일에 이게 정말 불확실성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이제 그리드락에 처해 있었던 여러 법안들이 한 번에 이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라서 이게 또 일이 되려면 갑자기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외 원조 법안이랑 틱톡 금지, 그러니까 강제 매각 법안이 토요일자로 이제 통과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강경파 의원들, 마가 진영 프리덤 코커스가 워낙에 캐스팅 보트를 많이 쥐고 있어가지고 뭐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여러 동맹 지원 법안이 개별 투표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틱톡 강제 매각 요게. 근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지원은 공화당 쪽이 좀 지지가 강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은 민주당 쪽이 좀 강하고 대만 인도태평양 지역은 이제 양당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제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하원에서 통과되고 또 상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하원에서 통과되면 상원에서 민주당이 안 받아줄 거고, 우크라이나만 통과되면 또 상원에서 공화당이 안 받아줄 거고, 공화당도 지금 거의 반반이거든요. 상원도 거의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전체가 한 패키지로 묶이게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존슨의 노림수다. 이제 요런 해석들이 이제 정치권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패키지를 투표하는 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매버릭은 항상 모든 정보가 주식 투자로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틱톡 강제 매각이 이제 결정이 되면 어젠가 스냅챗,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 있다 그러면 미국에는 이제 스냅챗이랑 뭐 아이폰, 그 페이스북 메시지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스냅챗 점유율이 높죠. 스냅챗이 이거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메타, 뭐 구글 이런 곳이 또 크게 한번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이제 인수를 시킨다 그러면은 미국의 주요한 기업들한테 인수를 시킬 테니까. 근데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뭐냐면, 그것도 이제 트럼프 테마주인데, 유튜브 대항마라고 하긴 그렇고, 유튜브 카피캣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요즘에 이제 좀 센서십이 강해진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 백신의 위험성이라든지, 뭐 총기라든지, 뭐 이제, 이런 민감한 이슈를 다루게 되면은 유튜브 계정을 삭제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좀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럼블이라는 플랫폼으로 다 이사를 가서 거의 유튜브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뭐 특정 기능들이 좀 부족하긴 한데 상당히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UFC랑 뭐 그다음에 그 파워슬랩이라고 그 귓방맹이 대결 있죠. 그것도 이제 독점 중계를 하고 있고, 구독자가 뭐 500만, 1000만 되는 그런 그 인플루언서들도 지금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인데, 이것도 트럼프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주식도 한번 제대로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유럽이랑 미국 연방정부에서 빅테크 힘이 너무 세지니까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뭐 소송이라든지 규제 이런 걸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틱톡이라고 하는 큰 이런 플랫폼을 매그니피선트 세븐한테 주기보다는 좀 중소 중견 기업 이쪽에 넘겨줄 가능성도 소수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전 기사인데 럼블이 틱톡 인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한 다음에 주가가 하루에 뭐 18%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워낙에 트럼프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주식이라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주가도 보시고 럼블이라는 플랫폼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은 얼터너티브 소셜 미디어가 그래도 지금 있긴 있구나. 요걸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 드리겠습니다.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이런 원조 법안과 같이 4월 20일에 중대 표결, 이게 통과되느냐 마느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은 틱톡을 인수하게 되는 기업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게 될 것 같고, 그거의 후보는 매그니피선트 7과 스냅챗, 그리고 작은 가능성으로 트럼프 테마주인 럼블이라고 하는 유튜브의 어떤 카피캣, 그런 회사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쇼츠를 좀 해볼까? 제가 영상이 최근에 좀 길어졌는데 앞으로는 좀 15분 내외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